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주는 방송.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의 저는 장민정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아마 오늘 밤에 보름달 보면서 소원 비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요. 많이 비시는 소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건강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바람대로 남은 2024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또 남은 연휴도 알차고 풍성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건강콜센터 오늘은요. 명절 증후군으로 인한 관절 통증과 비수술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방송 준비했고요. 여러분들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릎 통증 때문에 또는 어깨 통증 때문에 고생하고 계시다면요. 오늘 저희 쪽으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청자 참여 방법부터 안내해 드립니다. 네, 오늘 추석 당일입니다. 아마 아침부터 차례상 준비하는 대한민국의 며느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귀경길 정체가 엄청 심하다고 하는데 운전하시는 분들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요, 관절 건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추석 당일인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추석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냥 이쁜 우리 맘의 양쌤, 정형외과 전문의 양혁재입니다. 오늘 시청자분들께서는 정말 아주 가족분들과 즐거운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고 또 어르신들 혼자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뭐니 뭐니 해도 가족분들과 모든 분들이 다 건강하고 아프지 않으시길 빕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로서 평소에 혹시나 가족분 중에서 관절 때문에 아파하시거나 통증 때문에 궁금한 점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뜻깊은 추석 명절 당일날에 제가 최대한 성심성의껏 잘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양혁재 원장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무릎 통증과 관련해서 궁금한 부분들 아래쪽에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원장님, 이제 명절 지나고 나면 또 명절 후유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음식 장만이나 또 운전 같은 경우에도 무릎에 무리를 주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인 무릎 질환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네, 아무래도 이렇게 즐거운 추석 명절 때 관절 통증 때문에 이런 즐거운 시간들이 통증 때문에 괴롭히고 있다 하면 제일 괴로우실 겁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아직은 나이가 젊어서 또 아직 시청자분들께서 내가 설마 이렇게 관절염이 오겠어? 라고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관절에 무리를 오면서 이런 무릎이나 어깨나 모든 관절 쪽에 통증을 유발하는 것 중에 가장 흔한 것이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은 뭐 나이가 젊어서 혹시나 안 오겠다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제 젊은 나이 때도 의외로 어떤 시술이나 어떤 무릎의 스포츠 활동을 통해서 충격을 받고 나서 이상하게도 계속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 통증이 있다고 하면 그거는 또 젊은 나이에 올 수 있는 또 관절 연골 손상입니다.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과 관절 연골 손상 모두가 이렇게 이제 연골이 떨어져 나가면서 연골은 손상이 돼서 재생이 안 된다고 하는데 이런 심각한 연골 손상으로 우리 무릎이나 어깨 통증을 심하게 유발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어떤 치료법이 있는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명절 지나고 좀 무리를 하면서 통증이 시작됐는데 며칠 쉬어봐도 좋아지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요. 치료받지 않고 이런 통증들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들이 나타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점점 관절이라는 조직, 특히 이제 무릎이라는 데는 연골과 연골판이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런 그 기둥하는 역할하는 연골과 연골판이 다 닳아서 뼈가 맞닿게 되면 마치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건물이 이제 기울어지면서 휘어지듯이 이제 건물이 무너지려고 할 때 휘어지듯이 우리 다리도 마찬가지로 O자형 다리나 S자형 다리로 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추석 명절 때 어르신들 찾아뵙고 걸어서 어디 성묘를 갈 때 뒤에서 바라보게 되면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은 뒤뚱뒤뚱 지팡이 잡고 어르신들이 꽤 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퇴행성 관절염이 너무 심각하게 악화돼서 방치하다 보니까 이제 보행에 장애까지 오는 심각한 상황까지 오게 되는 겁니다. 네, 건물의 기둥이 무너지게 되면 건물이 붕괴되잖아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우리 몸을 잘 관리하셔야 될 텐데요. 무릎에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은 단계적인 치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빨리 갈수록 가벼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추석 명절 이후에 이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모든 분들이 100이면 100 다 간단한 주사나 약물 치료로 낫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이게 이제 관절염의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단계별로 오셨을 때 그 상황에 맞춰서 치료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초기 단계에서 빨리 오신 분들은 초기에 빨리 오셨기 때문에 간단한 약물 치료나 운동요법이나 이런 회피요법을 통해서 이런 걸 조심하셔라 하고 하면은 다행히도 이제 물리치료나 약물 치료로 좋아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명절 때 무리하게 운전을 오래 하거나 이런 안 좋은 자세를 또 잘못된 자세로 오랫동안 전을 붙이거나 음식을 하다 보면은 관절도 무리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차고 붓고 아파서 명절이 지나고 나니까 계속 뻑뻑하고 아침에 자고 일어났는데 계속 불편하다. 이런 통증이 오는 경우는 대부분 물이 차서 그렇거든요. 이런 경우는 관절염이 한 중기 정도 온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더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돼서 줄기세포 이식 시술이나 아니면은 주사 치료나 그 밖에도 세포 재생을 유도하는 여러 가지 좋은 주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만 더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너무 심한 보행장애로 심한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인공관절만이 수술이 아니라 그 밖에도 자기 무릎을 살려서 보존할 수 있는 여러 좋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경험 많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물리치료 받아보시고 또 약도 드셔보시고 효과가 나지 않으면은 비수술적인 치료법으로 넘어가시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좀 부담이 적고 익숙한 주사 치료를 많이 받아보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저희가 증식주사 치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텐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무릎이 치료가 되는 걸까요? 네, 무릎 관절이나 어깨 관절이나 모든 관절은 인대라는 조직으로 감싸 있습니다. 이 인대라는 조직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인대가 염증이 생기면서 대부분의 관절 통증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문의가 정확하게 봐서 어디에 손상이 진행되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정확한 부위에다가 우리가 손상된 인대 쪽에다가 주사 치료를 정확하게 하게 되면은 두 번째 단계로 이제 약제의 삼투압 작용을 해서 염증 반응이 좀 유발됩니다. 그래서 주사 맞았는데 왜 이렇게 좀 더 아프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하루 이틀 정도 지나고 나면 오히려 인체의 면역 반응으로 해서 부기가 싹 빠지면서 세포의 성장 인자가 유발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새로운 조직이 더 빨리 증식이 되면서 통증을 가라앉고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관절 통증에 좋은 치료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증식주사 치료법에 대해서 저희가 치료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 아무래도 시술 시간은 얼마나 걸리는지 회복 기간이 필요한지 이런 특징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네. 증식주사는 기본적으로 특징이 시술 시간은 한 10분? 10분에서 15분으로 굉장히 짧네요. 내가 관절 통증 때문에 너무 고생했는데 이걸 제대로 치료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당일 치료로 하고 바로 일하러 복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 이제 중요한 것은 어디 부위가 어떻게 손상이 되는지를 정밀 검사를 하고 치료하신 분하고 내가 모르고 그냥 주사만 놔주세요라고 해서 그냥 맞았을 때 그 경험치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왜 아픈지를 원인을 알고 검사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밖에 또 짧은 시술과 당일 치료로 가능하고 모든 관절, 우리가 어깨든 무릎이든 그 밖에도 발목이나 허리에도 적용이 가능해서 또 이 치료가 단시일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인대라는 조직을 강화시켜서 무릎을 튼튼하게 하고 재발하지 않게끔 근본적인 치료라는 것이 또 좋은 특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시술 시간이 한 10분 간격이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굉장히 짧은데 10분 정도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구체적인 치료 간격 얼마나 몇 회를 맞아야 되고 그 간격은 얼마나 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이게 좋은 주사라고 해서 무조건 매일마다 많이 맞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오해가 꽤 있을 수 있는데요. 네. 이 증식 주사는 말 그대로 시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사가 들어가고 나서 염증을 유발했다가 증식을 유발하고 다시 재배열되는 단계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조금 더 이제 재배열 단계에서 완전히 증식이 안 되는 경우나 조직이 일부분만 재배열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반복적으로 보통 3에서 4주 간격으로 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무 빨리 맞는 것보다는 맞고 나서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렸다가 반복적으로 해서 총 한 4주 간격으로 4회에서 5회 정도 맞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아마 연휴 때 오랜만에 우리 부모님 뵀는데 조금 달라지신 모습에 놀라신 자녀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걸음걸이가 좀 달라졌다든지 아니면 일어서실 때 힘들어 하신다든지 우리 어머님도 주사 치료에 해당할 수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주사 치료를 통해서 좋아진 사례들도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0대 중반 어머님의 사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특히 계단 오를 때 많이 힘드셨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어머님 같은 경우는 나는 평지는 잘 걸어. 근데 걷는 건 좋은데 우리가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거나
걸거나 처음 이제 걸으려고 우리가 일어서려고 할 때 무릎 앞쪽에 시큰거리면서 통증을 유발해서 네. 나는 건강한 줄 알고 또 병원에 근처에 갔을 때는 난 관절염은 괜찮다고 이 나이대 정도에 비해서는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는데 이상하게 계단이나 이런 것들을 걸을 때마다 통증 때문에 못 걸으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원인을 알고 싶어서 왼쪽 사진처럼 정밀 검사 MRI를 시행했더니 무릎 앞쪽에 대퇴활차 쪽에 연골이 살짝 떨어져 나가면서 그 부위에 뼈의 부종과 함께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증식 주사를 통해서 한 4회 정도 반복적으로 시행을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오른쪽 사진처럼 뼈의 부종과 연골의 손상이 더 진행되질 않고 잘 아물어서 현재로서는 또 계단도 잘 다니시고 건강하게 잘 회복된 좋은 케이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증식 주사를 통해서 좋아지신 분들의 사례까지 만나봤고요. 벌써 명절 증후군을 느끼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문의 전화가 많이 걸려오고 있어서요. 이쯤에서 여러분들의 문의 전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